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초거대 AI 데이터 통합 품질 교육 사회를 맡은 품질관리 컨설팅 파트 PM 이석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비상시를 대비한 안내사항을 먼저 전파 후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보시는 화면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오시는 쪽 말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비상구 계단이 있습니다.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 부탁드리며, 또한 엘리베이터는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1층 그다음에 지하층으로 내려가셔서 건물 밖으로 대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초거대 AI 통합 품질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진행하는 교육은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구축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통합 품질 관리 교육입니다. 진행될 교육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안내, 사업 중점 안내 및 질의응답까지 총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일 교육은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교육이 끝난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Q&A는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으로만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니까 참조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교육을 추진하고 계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윤주임 주임님께서 교육 식순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데이터본부 윤주미 주임입니다. 본 교육의 구성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7월부터 12월까지의 저희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의 주요 활동에 따라 4개 강의의 발표자들이 수행하시는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상단의 회색 파트는 처음에 1강과 마지막에 4강의 주요 주제인 데이터 품질 검증을 담당하는 TTA와 가천대 컨소시엄입니다. 먼저 TTA에서 올해 전반적인 품질 검증 프로세스와 주요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고, 추가로 올해 신규 유형인 COT 데이터의 검증 반응안에 대해 올해부터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품질 검증 산출물과 일정을 관리하는 협업 플랫폼인 먼데이닷컴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강에서는 미디어 컨텐츠, 재난안전, 그리고 뷰티헬스 중 헬스 분야 데이터의 품질 검증을 담당하시는 가천대에서 앞서 TTA에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3개 분야 품질 검증을 위한 주안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초록색 파트는 2강의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담당해 주실 품질 컨설팅입니다. 원사이클 자가점검과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품질관리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서 몇 년간 2강에서 AI 데이터 품질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설명 위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생성형 AI 유형별 실제 데이터 구축을 위한 방법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란색의 3강 파트는 전담기관인 NIA의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해 주시는 PMO와 이어서 데이터 개방을 담당하시는 AI 허브입니다. 따라서 3강에서는 사업의 진행 현황을 관리하는 도구인 CMS 사용법과 주요 산출물 작성법, 공정관리, 일정관리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교육을 먼저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도출된 데이터 등 최종 산출물을 전반적으로 개방하는 절차를 AI 허브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1차 교육이니만큼 시점상 데이터 개방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하고 넘어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강부터 4강까지 구성된 통합품질관리 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데이터 구축 사업을 처음 참여하시는 수행기관 분들께서도 본 교육을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사오니 교육 내용에 대해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강의가 끝난 이후에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의는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이 모두 끝난 이후에 교육에 사용된 발표 자료는 3일 내로 AI 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교육 영상은 편집을 한 다음에 그 NIA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주 내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품질관리 교육 식순에 대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주임 주임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교육인 TTA 품질 검증 및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에 대해서 품질 검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허준호 수석님 그리고 박경은 선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허준호 수석입니다. 네, 앞서 이제 프로그램 설명드렸듯이 저희 TTA 품질 검증 및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4가지인데요. 품질 검증 개요, 계획 및 데이터 제출 방법 등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는 저희 팀의 박경은 선임님께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TA 품질 검증 관련된 품질 특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의 기본 품질 특성이 있는데요. 데이터 종류 관계없이 공통으로 봐야 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먼저 다양성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이제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구축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이 세부적으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양성 통계의 경우는 구축 계획 시점에 미리 알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결과 분포 확인만 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요건 같은 경우는 수량이나 비율 등 미리 계획해서 설정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최소 어절수, 그 다음에 데이터 출처의 구성비 등을 사전에 먼저 합의하셔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달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문 정확성은 가공 데이터, 즉 이제 라벨 데이터 등이 되겠죠. 라벨 데이터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등을 검증합니다. 의미 정확성은 라벨 데이터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라든가 세그멘테이션의 좌표가 사전에 이제 작업하기 위한 계획된 그 기준으로 잘 되어 있는지, 정답값, GT값이죠. GT값을 검증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유효성은 실제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해당 임무에 모델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훈련하고 최종 테스트셋을 빼놓고 실제 그 목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는지를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각 특성별로 세부적인 항목하고 지표, 목표 수치 등은 데이터 종별 TTA 담당자와 상호 합의하셔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구문 정확성은 99%, 그 다음에 의미 정확성은 95% 이상 목표치 설정하시기를 일단 권고드리고요. 예, 세부 조정은 또 담당자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거대 AI 학습 데이터는 최근에는 이제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멀티모달, 그 다음에 합성 데이터, 그 다음에 추론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게 다편화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 종류별로 품질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 데이터 관련해서는 유사성이 있는데요. 말문치 데이터 전체적인 문장 중복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문장별로 중복 횟수 등을 이제 카운팅해서
중복의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기준은 중복 비율이 1% 이하면 달성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해성 품질 특성은 말문치 데이터 내에 뭐 다양한 차별이나 혐오의 카테고리별로 특정 유해 표현들이 포함된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유해 표현에 대한 문장 분포에 대한 확인만 진행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데이터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일치성은 두 가지 이상의 모달 간에 서로 내용적으로 서로 일맥상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정렬성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을 텐데 그런 동영상 프레임과 그 동영상 프레임에 해당하는 캡션 등을 서로 시간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 모두 95% 이상의 목표치를 공고하고 있고, 세부 조정은 TT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데이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4년 5월에 합성 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이라는 가이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참조해서 유효성, 안전성 두 가지 항목을 도출했고요. 유효성은 합성 데이터가 원본과 얼마나 유사하게 생성되어 있는지, 그런 잘 만들어 합성을 했는지를 보는 항목이고요. 대표적인 지표로는 비정형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확도나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우리 그 유효성에 해당하는 정확도, 그다음에 F1 점수, VTT 정답률, FI 등이 있고, 정형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나 그다음에 PMSE 같은 에러 측정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겠습니다. 안전성은 유효성과 약간 상반된 개념이죠. 합성 데이터가 원본과 거의 동일해서 원본 내에 있는 개인정보 등이 이제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비식별 알고리즘 사용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그 비가역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했는지 여부, 이런 걸 판단하게 돼 있고요. 형태나 지각 유사도 등도 마찬가지로 이 안전성을 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계보의 자료를 참조하셔서 저희 TTA 담당자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사업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구성된 추론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추론 적절성과 추론 일관성 측면에서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도 90% 이상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 조정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론 적절성 같은 경우는 추론 단계별로 각 단계의 내용들이 의미적으로 맞는지, 그다음에 추론 일관성은 각 추론 단계의 흐름 자체가 일관적으로 의미적으로 맞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좀 모호할 수도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 좀 상세하게 추론 데이터 검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체인 오브 소트라고 알려져 있죠. COT로 대변되는 추론 데이터가 과거에 2022년에 해외 우수 연구진에 의해서 한번 관찰된 바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편에 이제 프롬프팅, 인풋은 그냥 예시로 질문을 주고 산술하는 예시를 그냥 단순하게 주고 답을 단순하게 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질문을 했더니 좀 틀린 경우가 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프롬프트와 같이 약간 추론을 하는 요구를 주면서 실제로 추론 과정까지 답으로 예시를 줬더니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췄더라. 이 당시에는 이제 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LMM의 성능도 사실은 낮아서 되게 기본적인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문제로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COT 데이터, 그러니까 프롬프팅을 잘 구성을 해서 그 추론의 흐름을 잘 구성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COT 데이터 예시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과 답뿐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같이 프롬프팅으로서 제시함으로써 좀 더 LLM이 사후 훈련을 통해서 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좀 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말씀드린 추론 적절성과 추론 일관성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 기존의 기본 품질 특성에도 일부 이제 추론 데이터 관련해서 좀 항목이 좀 추가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추론의 어떤 구조를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Q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
문항이 되겠고요. 근데 C1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COT 추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단계가 진행되어 A라는 답변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추론 적절성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특정 Q, C1, C2 이런 하나하나의 점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론을 구성하는 각 단계가 그 자체로 타당한지를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Q나 C나 상관없이 가독성과 명확성이 확보되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별로 Q에 대해서는 Q점에 대해서는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명확한 질문인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추론 단계별로 C1부터 시작하는 각 추론 단계별로는 해당하는 추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중점적으로 주안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추론 일관성이 있는데요. 추론 일관성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 사이의 연결이 흐름이 잘 이루어진 보시고요. 보는 항목이고 붉은 화살표로 표시한 이제 일반적인 이 흐름은 이전 추론과 다음 추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특수하게는 이제 파란색 A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 A는 약간 특수하죠. 단순히 한 단계로서가 아니라 원래 질문했던 부분하고 최종 결론이 결이 맞아야 돼서 어떻게 보면은 A로 이어지는 연결은 좀 특수하게 더 강조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Q에서 오는 단계, 직전에서 오는 단계, 그다음에 A 답변 자체의 내용도 약간의 이제 추론 적절성처럼 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주요한 품질 특성이 있고 이 COT 데이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기존 다양성 요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론 단계를 최소 추론 단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RFP의 추론 단계가 3으로 나와 C 부분만 3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목표치이고요. 데이터별로는 이거보다 더 상향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저희 TT 담당자와 같이 협의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문 정확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데이터의 어떤 구문 구조가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구문 구조 형태가 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품질 검증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품질 검증을 이제 바로 최종적으로 하기에는 서로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해서 사전 검증이라는 걸 두었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10%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 자체 이제 검증하는 결과를 저희가 검토하는 형태로 좀 어느 정도 대체가 되었고, 다만 그 중에 이제 일부 데이터도 저희가 직접 들여다 보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구축기관 자체적으로 체계를 좀 빨리 마련할 수 있게끔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전 검증 절차는 사업 협약 후에 담당자가 안내를 먼저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이 그 좀 도식이 복잡하긴 한데 색깔별로 역할을 좀 인덱스 해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셔서 안내 이후에는 품질 검증 특성별 항목 지표, 그다음에 목표 등을 설정하는 품질 지표 기준서를 저희와 같이 1.0을 목표로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항목별 측정 조건도 작성하십니다. 구문 정확성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스키마 정보 등을 통해서 구문 규칙을 준비하시고요. 라벨링 가이드는 작업자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를 토대로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문서 바탕으로 자가 점검 수행 후에 결과서는 CMS,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는 NIA S3에 제출하시고, 이따가 S3 제출 방법은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거의 유사하고요. 사전과 유사한데 다만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협업 플랫폼 상에 검증 의뢰를 좀
명확하게 신호를 주셔야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라벨 가이드를 통해서 검사 기준서를 명확하게 도출한 다음에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한다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효성을 사전 때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때는 유효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서의 종류는 이제 재반 문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표와 같은 종류들이 있고요.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표상에서는 사전 검증 의뢰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안내 드렸는데, 아마 최종 검증 전에 좀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약간 앞당겨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후에 좀 조만간 빠른 시점에 안내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사전 검증 제출 마감 시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 과제에 대해서 최종 검증은 10월 31일, 2차 공모 과제에 대해서 최종 검증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요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킹데이 기준으로 해서 검증 준비 5에서 10일, 검증 수행 5일, 검증 결과 검토 5일, 결과서 발급 5일 해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고, 이 중에 유해성이나 유사성을 또 검증하게 되는 경우는 5에서 10일 정도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이제 보통 보면은 빨리 결과가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받고 싶으시겠지만, 우선순위 먼저 제출한 쪽이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피포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S3 폴더에 저희 데이터를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는 니아 S3에 업로드를 하시고, 사전 및 최종 품질 검증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유효성은 최종 검증 시에만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뷰어 도구는 여러 보시는 것과 같이 폴더 구성하셔서 따로 또 올리셔야 되고요. 유의하실 점은 먼저 압축해서 파일들을 올리시기는 좀 그렇고, 문서적인 거는 괜찮습니다. 문서로 그냥 사람이 보는 뭐 라벨 가이드나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데이터 자체는 압축이 되면 저희가 이제 후처리를 거쳐야 되므로 주의하시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라벨과 원천 데이터, 라벨 데이터는 1대1로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하위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벨 데이터 한 파일에 또 80메가 이상 넘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규칙들을 좀 따르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저희 TTA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증도 거의 폴더 구조는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유효성 증빙 폴더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효성 항목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위 폴더로 구분하셔서 따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드리면은 이제 원천 데이터, 라벨 데이터는 1대1로 쌍을 이루는 구조로 가져가셔야 되고, 예시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원천 데이터가 1간판 폴더 아래, 그 아래에 있는 1가로형 간판, 2 돌출 간판일 때, 라벨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성으로 하위 폴더를 구성하셔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TTA 담당자랑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관련해서는 뭐 최종 검증에 해당되긴 한데, 증빙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이제 지금 표는 잘라놨지만 총 5가지가 있고요. 각 항목별로 세부 증빙 자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뭐 확인을 하셔가면서 체크하시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로 5가지의 증빙 자료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검증 환경 준비 확인서는 이거는 어떤 저희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셔서 수행기관 측 총괄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증빙의 예시입니다. 폴더 구성은 이렇게 하시고요. 쭉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해당하는 그 폴더에 그 말씀드린 것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계속해서 저희 박경은 선임께서 품질검증 협업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경은 선임입니다. 네, 이어서 TTA 품질검증 협업 플랫폼 사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증 협업 플랫폼 먼데이.com은 제방 문서를 관리하고 품질검증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과제 협약이 완료되면 TTA 담당자에게 받은 협업 플랫폼 가입 초대 메일을 통해 플랫폼에 가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시면 본 화면과 같이 25년도 품질검증 보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에서 세부 데이터 한 종이 하나의 행인 단위로 보이고 우측으로 스크롤바를 이동하면 검증 진행 단계별로 더 많은 컬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수행기관은 본인이 할당된 데이터셋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검증 보드 컬럼은 상태 컬럼과 파일 컬럼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상태 컬럼은 품질검증 단계별로 대기 중, 진행 중, 완료 등의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컬럼명은 동그라미 기호로 시작하는 수행기관 담당자 수정 컬럼과 네모 기호로 시작하는 TTA 담당자 수정 컬럼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파일 컬럼은 품질검증 제반 문서를 업로드하고 문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컬럼에 수정본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버전 추가 기능을 통해 업로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버전 추가 기능은 실행 방법을 후반부에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검증 보드 내 주요 컬럼 구성 안내입니다. 품질검증 보드의 가장 좌측은 구축 사업 기본정보 영역입니다. 과제 데이터 번호나 데이터명, 분야, 그리고 담당자 정보로 구성됩니다. 품질검증 문서 관리 영역은 품질검증 수행을 위해 도출되어야 하는 제반문서 4종을 관리하고 품질지표 기준서 확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사전검증 수행 영역은 사전검증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상태 등을 표시하고 최종검증 준비 영역은 최종검증을 위한 지표기준서 확정 상태와 데이터 및 증빙 업로드 그리고 검증 의뢰 상태 등을 표시합니다. 최종검증 수행 영역은 품질 특성별로 검증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최종검증 결과 영역은 품질검증 결과서와 품질 특성별 달성 여부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자료실 보드 운영 안내입니다. 품질검증 안내 자료나 문서 양식은 자료실 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TTA 담당자를 통해 공유받은 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할 때 자료실 보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품질검증 보드 내 파일 컬럼 이용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일 컬럼은 문서 초안과 이후에 발생하는 수정본의 업로드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문서 초안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해당 파일 컬럼 셀에 신규 파일을 추가하고 수정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업로드한 초안 파일을 클릭한 후에 버전 추가 기능을 통해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존 문서에 연결이 된 상태로 수정본이 저장되어 문서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삭제 기능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문서를 선택한 후에 삭제 기능을 실행하면 문서 이력 전체가 삭제됩니다. 따라서 문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 버전의 문서만 삭제하여 주시고 전체 삭제 기능은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TTA 품질 검증 및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수석님, 박경은 선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생성형 AI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품질 컨설팅 TG의 최강민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품질 관리 지원 컨설팅을 맡고 있는 TG의 최광민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생성형 AI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품질관리 프레임워크 구조, 원사이클 자가점검 방법, 미달성 데이터의 오류 분석, 데이터 유형별 품질관리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관리 프레임워크 구조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절차, 그리고 품질 관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즉 니아와 수행기관과 품질관리 컨설팅, TTA들이 어떠한 식으로 업무를 아레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업무 수행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난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품질관리를 수행하였고, 수행하는 기관은 이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데이터 수집 획득, 그다음에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품질관리 활동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그 결과물로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결과물들을 제출하면 품질 컨설팅에서는 그 제출된 결과물들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그 참여자들, 수행기관과 니아와 피드백을 통해서 품질 퀄리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프레임워크의 목적입니다.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원사이클 자가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초기 데이터, 중간 데이터, 최종 데이터에 대한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또한 동시에 해당하는 실 데이터를 제출하시면 저희 쪽이 그 양자 간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을 오류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그 다음 품질 보완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데이터 구축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한 최종 검증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사이클 자가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샘플 데이터, 초기 데이터, 중간 데이터, 최종 데이터 자가점검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필수적인 점검 요소, 모든 데이터 유형의 공통적인 필수적인 점검 요소와 데이터 유형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과제가 LLM인지 아니면 이게 합성 데이터인지 아니면 추론 데이터인지 이 데이터 유형 특성에 따라서 점검해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즉 선택적 요소들을 결합한 체크리스트이니 이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품질 관리를 자가점검을 시행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원사이클 자가점검 점검을 진행하시면 그 결과로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결과 보고서에는 우선 필수적인 점검 요소였던 데이터의 구성, 데이터 획득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에 대한 계획과 결과물들, 즉 데이터의 개요에 대한 내용과 또한 원천 데이터를 획득 수집할 때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법 제도적인 문제들, 이런 제한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서술을 해주시고, 그다음 품질 검증의 기본 지표인 다양성, 구문 정확성, 의미 정확성, 그다음에 유효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 결과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동시에 데이터 유형 특성에 따라서 LLM인 경우 유사성과 유해성, LLM의 경우 그 일치성과 정렬성, 그다음에 합성 데이터의 경우 유용성과 안전성, 추론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적절성과 일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결과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
그 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품질 퀄리티, 품질 제고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은 오류의 수정,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가지고 다시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품질 퀄리티를 제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프레임워크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 그 중요한 구성 요소인 자가 점검 방법과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는 뭐 작년부터 이렇게 단기간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시작된 2010년대 후반, 그래서 2020년 초반부터 시행돼 있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런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품질 관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많은 수의 품질 미달성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품질 미달성 데이터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품질 관리 활동이 그냥 수행기관들 생각하기에 표면적 활동에 좀 그치고 좀 절차적인 과정,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품질 관리 활동의 실효성과 뭐 충실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 품질 미달성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데이터는 총 70종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70종 구축 중에서 약 38종, 54%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미달성 과제로 지정됐습니다. 이 미달성 과제로 지정된 업체들은 차년도까지 요거를 보완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차년도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행기간뿐만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되는 TTA, 또한 컨설팅을 해야 되는 품질 지원 쪽에서도 그 사업이 차년도까지 다 늘어지는 경향을 겪고 있으니 한 번 품질 관리를 수행할 때 좀 품질 검수나 관리 활동에 좀 면밀함을 기해서 수행을 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품질 지표들 38건 중에서 19건이 의미 정확성 오류이고, 그 다음에 뭐 다양성, 구분 정확성에 관련된 미달성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베트남의 중요한 구정 명절입니다. 추석은 이런 번역 오류, 그다음에 민족 박물관을 문화나 역사 쪽에 카테고리에 집어넣지 않고 사회 무슨 산업, 정치 쪽의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주제분리 적정성 오류,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오류들은 품질 관리 활동에서 표준 딕셔너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분류 기준을 수립을 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오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합성 데이터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합성 오류로 유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데이터의 경우도 반복적인 유용성 평가 수행으로 오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반팔인데 긴팔이라고 서술해내고 있는 그 질의응답 퀘션 내용 정확성 같은 오류의 경우에도 그 QA 질의응답의 적정성, 일치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수행했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오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모션이 캡션과 다른 경우, 이런 경우, 한편 동영상의 행동수도 정률성 오류, 이런 부분들도 검수 기준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오류였는데, 품질 관리상에 충실하지 못한 상으로 이런 오류들이 잡아내지 못해서 미달성 데이터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올해 사업을 수행할 때도 이런 품질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품질 관리 활동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4년 이야기를 뒤로 하고 25년에 생성형 AI 데이터의 품질 유형별 특성, 특성에 따른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과제 25과제, 25개의 과제에 29종의 데이터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LLM 데이터는 5종, 그다음에 멀티모달 데이터는 19종, 합성 데이터 5종, 추론 데이터 8종입니다. 물론 각각의 데이터 과제들이 하나의 단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수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 유형별로 어떤 것들을 품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 데이터입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대부분 텍스트의 생성, 요약, 번역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학습해야 될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기 변수, 다수의 매기 변수를 규정을 해야 되며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야 되고 그 문맥 이해 능력을 배양하는 데이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축할 시에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시에 내가 이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또한 구축 이전에 텍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좀 해결하는데 유의하시고 또 한편으로 앞에 TT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품질 검증 지표 5가지 이외에 신규로 유사성과 유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들이 추가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품질 관리를 수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유사성과 유해성은 앞에서도 허수성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유사성은 데이터의 중복성, 내용 유사성, 도메인 유사성, 즉 데이터의 중복 유사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유해성은 말뭉치 텍스트 내에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혐오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데이터입니다. 멀티모달 데이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활용도가 높고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형태인데 현재 LLM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실 때 앞에서 그 일치성, 정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TTA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지, 영상에 텍스트 캡션을 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온전히 표현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GT, 참값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캡션을 할 때 이 캡션 내용이 이미지, 영상의 정보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지 정보 추출 비율, 그 다음에 캡션 내용이 정보 전달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감각적, 맥락적 내용들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들을 좀 주목하셔서 캡션 내용을 작성하기를 부탁드리고 이 LLM 데이터에 대한 LLM 데이터가 살펴보니까 같은 추론 데이터에도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로봇 데이터들이 결합된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앞에 나와 있는 일치성, 정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품질 관리 수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합성 데이터는 총 5종이고요. 체크리스트 상의 데이터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단계 필수적으로 점검하시고 그거 외에 합성 데이터의 생성과 유용성,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반을 해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합성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합성 데이터의 생성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리스트에 기반해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용성, 합성 데이터의 유용성, 그러니까 합성한 데이터가 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했을 때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 데이터의 안전성,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위험 평가를 작용하는 확인하는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과 안전성은 TTA 품질 지표이기 때문에 이 품질 지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니면 대응하는 그런 품질 관리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품질 지표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 정형의 경우에 구별 위험도, 연결 위험도, 출원 위험도, 그다음에 비정형의 경우에 생성 과정 평가, 유사성 평가 등을 수행해서 이러한 원본 데이터 정보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위험 평가를 품질 관리적 과정 중에 좀 수행하기를 부탁드리고, 유용성의 경우, 정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뭐 분포 유사성, 관계 유사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정형의 경우 대부분 비정형의 경우가 많은 부분인데 정형의 경우보다 좀 생성 모델 비교 평가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VTT, F1 스코어, 그다음에 FID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조금 더 주목하셔서 품질 관리 수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합성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뭐 정형, 비정형 구분을 하고 대표적으로 지표들을 몇 개씩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욱 광범한 품질 지표들이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AIOF를 통해서 공개될 교환 자료에 별첨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집어넣었고 그것보다 더욱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품질관리 가이드에 부록의 품질 지표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품질관리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데이터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인데 총 8종의 데이터고요. 추론이 올해 과제의 대부분 COT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추론이라는 게 단순히 COT만 있는 게 아니라 COT 또한 멀티업 Q&A, VQA,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리즈닝 이런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올해에는 주로 그 구조화된 단계를 통해서 논리적인 COT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과제가 8종이 있습니다. 저 8종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8종의 데이터들은 필수적인 점검 요소와 더불어서 추론 데이터의 적절성, 추론의 근거가 적절하냐, 추론의 흐름이 일관되냐, 추론의 일관성들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기반에서 점검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조의 단계를 통해서 대부분 그 추론 데이터를 수행하는 업체의 수행 그 COT에 중점을 두면서 제안서들 사업 수행 계획서 살펴보고 과조의 단계에서 많은 조정들을 했는데 제안 요청서에 분명히 그 피드백, 판단 근거 이런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제시해라 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수행기관들이 이 문구를 단순한 관행적 문구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근거, 피드백 정보 제시, COT 구조화 방안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요건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 옆에 있는 설계 가이드 예시 저런 것들 보면서 좀 그런 것들 구조하는 방안들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시고 품질 관리를 수행해야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추론 데이터에서 미달성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예시입니다. 뭐 11번 과제 초록색 뚜껑을 집어라 로봇 파지에 대한 추론 데이터인데요. 제가 뭐 추론 단계를 5개로 하고 거기에 사고 내용이 무엇이고 어노테이션이 무엇이고 피드백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것들 종합적으로 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어노테이션이나 구조 데이터 구조화 방안에 포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예시에 대한 텍스트 버전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이니까 한번 일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텍스트 버전 말고 VQL을 통해서 또한 COT를 진행하는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노테이션들이 저쪽 JSON 파일에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든 거니까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COT 데이터 구조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프레임워크와 원사이클 자가점검과 그 다음에 품질 데이터 유형별 품질 관리 방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품질 관리 가이드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AI부 들어가서 품질 가이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 구축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헬프데스크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 저희들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해드릴 거고요. 매달 진행될 현장 점검 통해서도 방문할 예정이니 궁금한 점 있으면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광민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3시까지 잠깐 쉬고요. 3시에 세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관리 사항에 대해서 한국정보기술단 윤태화 이사님의 발표와 AI 허브 개방 절차 안내에 PCN의 김가영 주임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MO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기술단의 윤태화입니다. 사업관리사항 안내 교육 순서는 잠깐 죄송합니다. 안내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사업관리사항 및 AI 허브 개방 절차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관리사항은 제가 교육을 하고 AI 허브 개방 절차 사항은 PCN의 김가은 주임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사항 안내 교육 순서는 첫 번째 이제 25년 구축과제 데이터 특성별 요구사항, 그다음에 주요 마일스톤 상세 일정 계획, 공정 단계별 산출 관리, 산출물 제출 방법,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 및 마지막으로 사업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25년도 구축과제 데이터는 추론형 AI 학습 데이터, LLM 데이터, LMM 데이터, 합성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활용 목적과 고려사항 등 특화된 요구사항 반영에 필요합니다. 25년도 추론 AI 학습 데이터 구축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그림과 같이 다르게 구축 공정 차이가 있으니까 해당 내용 반영해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마일스톤 상세 일정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 후 8월까지 초기 데이터 점검, 9월까지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10월 31일까지 100% 구축 수량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품질 검증 기관에서 품질 검증을 받으시고 12월 31일에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PMO 중점 수행 업무입니다. PMO는 진척 관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수행, 사업 예산 변경 관리, 표준 산출물 정의 및 배포, 참여 인력 현황 조사 등 PMO에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7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8월에 초기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완료 및 초기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하여 사전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9월에 30% 이상 중간 데이터에 대해서 완사이클 자가 점검을 완료 후 현장 점검 및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10월에는 품질 지표 확정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점검을 포함하여 10월 31일까지 최종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최종 데이터 제출 일정을 준수하시고 미제출 시 소명이 필수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부터는 품질 검증 기관에 품질 검증 결과서를 토대로 데이터 품질 검증 및 보완 조치를 하시고 최종 산출물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과제별로 최종 보고회 및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공정 단계별 산출물 관리입니다. 데이터는 획득 수집 단계에서 만들어진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제 완료된 원천 데이터, 그다음에 가공 완료된 라벨링 데이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를 8대 1대1 비율로 나누어서 S3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또한 메타 데이터 및 캡션 데이터는 과제별로 해당되시면 별도로 S3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 구분별 관련 산출물입니다. 초기 데이터 및 중간 데이터는 자가 점검 후 완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가 점검 완료된 초기 데이터 10%에 대해서는 S3에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간 점검은 중간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이후에 실시하며 중간 보고서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출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 산출물은 착수 단계, 수행 계획서부터 종료 단계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까지 필수 12종, 선택 1종으로 총 13종입니다. 착수 단계, 실행 통제 단계, 종료 단계, 제출 시기에 맞게 모두 CMS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은 필수 28종, 선택 1종으로 총 29종입니다. 향후에 AI 허브에 공개되는 산출물은 18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은 산출물 종류에 따라서 CMS와 S3에 나누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축 관련 산출물은 데이터 셋별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은 본 사업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의미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과제별 요구 사항에 목표와 기준을 만족하도록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단계별로 각 문서를 분류하여 작성하시고 목표량 대비 구축 수량에 대해 실제 구축 공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성 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 제출 및 검토 절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이드라인 표준 양식은 CMS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권 데이터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무 정의, 획득 수집 조직, 프로세스 개요 등을 1장에서 기술하시고 2장에서는 획득 수집에 대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검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또한 획득 수집 시 불가 또는 비대상 조건이 있는 경우 기술하시고 4장에서는 기타 주의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작성 시 상세 목차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작성 시 구축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화 원칙에 맞게 상세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2권은 데이터 정제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세 목차는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과 동일하지만 다만 정제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축 목적에 맞는 적합성 방안이나 중복성 방지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고 원천 데이터의 저장 환경이나 폴더 구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권 데이터는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 가이드라인은 가장 중요한 산출물로 라벨링 데이터에 대해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검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첨부 자료인 데이터 구축 현황표를 목표량 대비 구축 수량에 대해서 카테고리 구조별로 정확하게 작성 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실 데이터 제출 시 데이터 구축 현황표와 반드시 일치를 해야 하므로 카테고리 구조별로 수량이 불일치되지 않도록 데이터 구축 완료 후에 수정하여 재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 내에 있는 첨부 문서인 데이터 구축 현황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엑셀 양식으로 제공되며 첫 번째 시트에서는 공모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시고 두 번째 시트에서는 최종 사업 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양식에 맞게 요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트에서는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합성 데이터, 메타 데이터 등 세부 구축 내역을 폴더 구조별로 정확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 목표량 및 원시 데이터의 작성 예시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시 데이터 제출 여부 관계없이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의 작성 예시입니다.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별로 나누어서 폴더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기술하시고 원천 데이터는 형식, 수량, 단위를 라벨링 데이터에서는 라벨링 유형, 객체수, 형식, 파일 수량, 파일 비율을 실구축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등 그 밖의 데이터 구축 내역을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향후 실 데이터 구축량과 꼭 일치해야 되므로 주의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사소통 시스템인 CMS, 주간보고 작성 시 주의사항, 참여 인력 현황 등 등록 시 주의사항, 예산 등록 및 변경관리, 통합 헬프 데스크 등 이번 사업의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안내를 받으신 것처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기존에 벌써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MS 관련 권한 관리입니다. 각 과제별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본인이 참여하는 과제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도 권한을 달리하고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내 모든 정보가 보이지만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만 보여주게 됩니다. 품질검증기관과 품질 컨설팅은
품질에 관련된 정보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에 초기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퀵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CMS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라며 퀵 메뉴 아래에 업무 수행 참고 자료실을 클릭해 보면 업무 수행 참고 자료실 내에 폴더가 보입니다. 사업 수행 중에 필요한 매뉴얼, 동영상 교육 자료, 각종 양식 및 템플릿들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셔서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제별 이 초기 화면입니다. 개요 부분에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의 정보가 있고 NIA, PMO, TTA, 품질 컨설팅의 조직 담당자가 정보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금주, 주간 보고, 등록, 진척 현황 등이 있습니다. 예산 등록, 참여 인력 등록, 주간 보고 등 방법은 업무 수행 참고 자료실에 있는 매뉴얼 및 동영상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실은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생성된 산출물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과제별 자료실 폴더 구조입니다. 10번부터 99번까지 15개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폴더에 맞는 자료들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폴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폴더명 옆으로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50번 폴더의 품질 산출물 폴더 하이에는 샘플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초기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중간 데이터 완사이클 점검 등이 있으며 해당 산출물은 지정된 날짜에 해당 폴더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90번 위탁 용역 증빙 자료 폴더는 위탁 용역 계약 진행 시 적정성 검증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위한 폴더입니다. 하위에는 12개의 폴더가 있겠습니다. 99번 공식 산출물 폴더는 필수 산출물로 과제 종료 전에 모두 등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고 사항입니다. 주간보고 제출은 매주 15일, 15시까지 아래 한글로 작성된 파일을 자료실에 등록하시고 CMS에 주간보고 등록 화면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래 한글 주간보고와 CMS에 등록된 주간보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보고 작성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보면 첫째로 참여 인력 투입 현황 입력 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계획 인원수와 금주까지 누계 인원을 작성하고 CMS에서는 투입 인원의 금주 실적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한글의 금주까지의 누계 인원수와 CMS의 누계 실적은 동일 항목으로 숫자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아래 한글 주간 보고와 CMS에 등록된 주간 보고 내용을 또 일치가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진척률과 구축량 등록 내용이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진척률의 수집, 정제, 가공, 검사의 각 실적이 구축량 등 구축량에 등록된 수집, 정제, 가공, 검사의 달성률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아래 한글 주간 보고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실적과 계획을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구축의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 수량은 금주 실적 및 누계 실적, 차주 계획은 차주 계획 수량 및 누계 실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 인력 등록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인력 등록은 월 1회 등록하며 매달 중순 이후에 전달까지 실지급된 인건비 실적을 월 단위로 개인별로 입력을 합니다. 참여 인력 현황 등록 대상은 과제에 참여한 인원 전체이며 단 하루를 참여해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발생 금액은 실제 지급 완료된 금액 기준입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수행 기간별로 개인별로 입력을 해야 되고 크라우드 워커는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를 필수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출 못하는 경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여 인력 조사 시 주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인력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그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를 필수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출 못하는 경우 불인정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등록의 화면입니다. 예산 등록은 맨 먼저 주관기관에서 버전 생성 및 예산 분담 계획을 입력해 주어야 수행기관에서 예산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괄표와 예산 분담 계획 그리고 각 세목별 16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입력은 수행사별로 세목별 내용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등록한 예산이 총괄표로 자동 집계되고 과제 전체 예산으로 자동 집계가 됩니다. 협약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약 변경 효력 발생 기준일은 승인사항은 NIA에서 승인 통보한 날로부터 변경 효력이 발생을 하고 통보사항 변경은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번 사업의 공모에서 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거는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사업비 관련 주요 내용 중 위탁 용역비 산정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탁 용역비는 정부 지원금의 28.57% 이내의 금액으로 최소 편성을 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승인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조를 바라겠습니다. 25년도 사업비 관련 주요 내용 중 사업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동사업은 B&D 사업으로 간접비를 채정할 수 없으며 투입 인력은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장비 구매 및 자사 취득은 최소화하고 임차 권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U 장비 구입은 불인정됨을 반드시 주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꼭 확인을 해 주시어 추후 사업비 정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헬프 데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MS 초기 화면 우측에 통합 헬프 데스크 항목이 있으며 예산관리, 사업관리, 품질관리, 사업비 정산 문의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 헬프 데스크 운영 절차는 CMS 내에 있는 지식창고에서 문의사항을 먼저 조회를 하시고 문의사항 내용이 있으면 지식창고의 답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식창고에 문의사항이 없으면 헬프데스크 문의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면 과제 담당자가 1차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데이터, PC, 그다음에 최종 산출물 개방 절차에 대해서 PCN의 김가영 주인님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허브 최종 데이터 및 최종 산출물의 개방 절차와 산출물 가이드를 설명드릴 PCN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데이터와 산출물의 개방까지의 절차와 품질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와 산출물의 업로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의 개방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그리고 품질 검증이 완료된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다면 NIA 담당자분들은 사업계획서의 목표와 동일한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된 데이터는 데이터 운영팀과 산출물 운영팀이 개방을 위한 마지막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AI허브 데이터 운영팀에서 검사하는 최종 데이터는 구축기관에서 업로드한 데이터와 NIA 담당자분들이 확인한 데이터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정합성 검사를 진행하고
AI 허브 산출물 운영팀에서 검사하는 최종 산출물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산출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개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의 담당자분들이 NI 담당자분들에게 다시 확인 및 검사를 요청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보완된 데이터는 다시 NI 담당자분들이 확인해서 검사하는 절차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완료가 되어 통과된 데이터들은 우선 최종 데이터는 정합성 검사를 다시 진행해서 자동 압축을 통해 AI 허브를 통해 공개가 되고, AI 허브 산출물 운영팀에서는 똑같이 최종 산출물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한 뒤에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접속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접속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S3 브라우저는 S3 브라우저의 사이트를 통해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주시고 설치를 진행을 하면 접속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이 되고요. 사전에 안내받으셨던 접속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접속 방법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바로 버킷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LI를 이용한 접속 방법 역시 설치 파일을 통해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접속 정보를 통해 입력을 하시면 바로 접속 후에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 방법이나 다운로드 또는 설치 방법은 추후에 AI 허브 운영사업단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할당된 고유 버킷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 1번이 과제 버킷입니다. 폴더명을 확인해 보시면 순서대로 사업 연도, 과제 번호, 데이터 번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2번을 보시면 버킷 내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폴더입니다. 순서대로 데이터 번호와 데이터 명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접속을 하셨다면 이제 버킷에 최종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업로드 전 유의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폴더별 구축 방법은 구축 전 안내받으신 가이드 문서에서 확인하셨던 부분이라 구축 시 유의사항을 저희들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 데이터의 정합성 검사 및 자동화 압축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폴더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디폴트 폴더명에서 폴더명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임시 파일이나 기타 숨긴 파일이 최종 데이터 안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시에는 저희가 숨긴 파일 때문에 검사 전의 용량과 수량 그리고 검사 후의 용량과 수량이 상이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재확인 요청이 들어간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업로드 전에 폴더 내에 숨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버킷 접속부터 최종 데이터 업로드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총 7개입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곳은 2곳인데요. 먼저 CMS에 업로드되는 데이터 개방지원 확약서, 그리고 S3 브라우저에 업로드되는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 교육 활용 동영상, 저작 도구, AI 모델이 있고요. 이렇게 총 7가지 산출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7가지 산출물 중에서 품질 검증을 거친 AI 모델과 저작 도구 2가지 산출물에 대해서 유의한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모델과 저작 도구는 1차 업로드와 2차 업로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업로드는 품질 검증이 완료된 파일을 경로에 각각 해당하는 폴더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업로드 하실 때는 압축 없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AI 모델의 경우에는 타르 파일처럼 도커 이미지 속성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압축 없이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일들은 모두 다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차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다면 AI 허브 산출물 운영팀에서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 여부를 저희가 사업팀 담당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사업팀 담당자분들은 통과된 대상으로 하여금 2차 업로드를 해달라는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2차 업로드 메일을 받으신 분들만 이제 압축
부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압축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 속성의 폴더만 묶어서 압축, 그 다음에 그 외의 속성의 폴더만 묶어서 압축, 이렇게 총 2가지 압축 파일을 만들어 주셔서 똑같이 AI 모델 폴더, 저작 도구 폴더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산출물 검사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1차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2차, 3차까지 보완 작업이 거치는데요. 도커 이미지처럼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압축할 때도 시간이 걸리고 업로드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업로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나서 업로드를 이제 구축해 주시고 업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 산출문과 최종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 또는 보안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신 내용을 보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화면에 보이시는 산출문 운영팀 쪽으로 문의, 지금 연락처와 이메일이 따로 보이실 텐데요. 산출문 운영팀 쪽으로 데이터 문의처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AI허브 최종 데이터 및 개방 절차 안내 교육을 마치면서 오늘 데이터 준비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태화 이사님, 김가영 주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5분간 쉬고요.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 품질 검증 안내가 있겠습니다. 품질 검증 담당하시는 와이즈스톤의 정세린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이즈스톤의 정세린입니다. 네, 1차 초거대 AI 데이터 통합 품질 관리 교육 제4강 미디어 콘텐츠 재난 안전 의료 분야 품질 검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 중에서 미디어 콘텐츠, 재난 안전, 그리고 의료 분야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 방안을 안내드리는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품질 검증 프로세스와 운영 방식은 1강에서 교육 드린 TTA와 동일하지만 해당 분야의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있는 자문위원과 검증위원으로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검증 시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여 이번 시간에는 그 차이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검증 계획 그리고 검증하는 방법들 중에 유의사항에 대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검증기관 구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사업의 데이터 중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에 대한 11종 데이터는 TTA가 아닌 가천대학교 컨소시엄에서 검증을 수행합니다. 검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헬스 분야 미디어 콘텐츠 재난 분야의 전 종이 가천대 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4번, 5번, 6번, 7번, 10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 11종의 데이터가 오늘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검증 체계와 검증 프로세스에 따라 검증이 되게 됩니다. 이외의 모든 분야는 TTA가 품질 검증을 담당하게 되오니 이 부분에서 착오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검증 관련 협조를 요청하실 때 TTA가 아닌 가천대 컨소시엄과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품질 검증 프로세스 및 제출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프로세스는 TTA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지표 기준서 1.0 확정 전에 자문위원회의 품질지표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가 추가됩니다. 품질지표 기준서는 실제 품질 검증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로 이 절차는 검증 기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도메인의 이해가 필요한 데이터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 그리고 LLM, LMM, 합성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품질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작성한 품질 지표 기준서 초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과 수행기관에 전달하여 검증기관과 수행기관이 함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품질지표 기준서 1.0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1강의 강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검증 일정 안내입니다. 검증 일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지표 기준서 초안 제출 마감일은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조위가 거의 다 끝나고 구축기관들이 착수 보고를 완료해서 지금 구축의 스타트를 시작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빠른 감이 있지만 7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과조위에서 협의된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품질지표 기준서 초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품질지표 기준서 1.0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데이터 제출일은 8월 28일 목요일까지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14일 2주에 걸쳐서 사전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증 14일 동안 접수를 받고요. 21일 동안 사전 데이터를 검증을 완료하여 결과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데이터 제출일도 10월 16일 목요일로 앞서 안내드린 일정보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12월 31일까지 최종 데이터 검증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검증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성 통계 지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다양성 통계 지표를 작성하실 때 합성 데이터의 경우는 다양성 통계 항목 지표를 작성하실 때 유의가 필요합니다. 합성 데이터의 경우 생성 방식에 따라 일부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엑스레이나 MRI 영상 같은 이미지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피부질환 합성 이미지 역시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합성 엔진의 생성 조건에 성별, 연령을 넣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합성 데이터에는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합성 데이터는 성별, 연령 등의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 통계를 측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합성 데이터의 정제 후에 원천 데이터를 다양성 통계 항목을 작성하실 때에는 메타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생성 시에 해당 기준을 넣고 생성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셔서 품질지표 기준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양성 통계는 원시 데이터나 시드 데이터를 통해서 기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만족할 수 없다면 원시 데이터나 시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 검증기관에서 사업계획서와 작성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완한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데이터 자체로는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원시 데이터나 시드 데이터 기준으로 다양성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의미정확성 검증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과제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의미정확성 검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이 검증위원으로 구성되어 수행하게 됩니다. 검증은 수행기관이 제출하신 라벨링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된 의미정확성 기준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라벨링 가이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검수위원회 의견이라던가 검수 의견의 전문 지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전문가가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다를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의된 합의 방식에 따라서 오류 데이터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합의된 방식은 다수결이라던가 만장일치, 최종 검수자가 결정하는 방식 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미정확성 기준서의 기준이 되는 문서가요, 라벨링 가이드입니다. 라벨링 가이드의 품질은 의미정확성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에 이 동일한 데이터 검증을 수행할 때에 라벨링 가이드에 얼마나 자세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었는지에 따라서 검증의 결과, 의미정확성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가이드 작성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도 작성을 해주셔야지 검증위원들이 이것을 검수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라벨이라던가 참조 이미지 또는 오류 사례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예시들을 참고해 주시면은 의미정확성 검증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하신 라벨링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임무를 결정할 때에 단순한 제시하신 구축 데이터만으로 활용되지 않고 만으로 결과가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셔야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결정과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유념해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LM 품질 지표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멀티모달 데이터의 경우 모달리티가 2개 이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모달 간의 정합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과 진단 텍스트라던가 CCTV 영상과 사고 라벨 텍스트라던가 영상 클립과 데이터, 그리고 어떤 영상 진단 영상과 그리고 어떤 센서 데이터에서 오는 신호 데이터와 같이 이렇게 2개 이상의 모달리티로 구성된 데이터의 경우 비식별화 과정에서도 연결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본 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2개 정도의 과제에서 비식별화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식별화를 진행할 때에 각각의 모달리티 간의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식별 아이디는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정보나 공간 정보가 있을 경우에 시간 정보가 제거되는 경우, 또 공간 정보가 제거되는 경우 그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순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특정한 값으로 정렬의 구조를 보존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검증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축하실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비식별화로 인해서 모달리티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또 초기 정제 단계부터 라벨링, 검증, 분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시에 특별히 주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데이터 제출 방법, 그리고 협업 플랫폼 관련해서는 TTA 1강을 참고하여서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 품질 검증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분야는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 자문 절차, 다양성 통계 항목 작성, 의미정확성 기준서, 라벨링 가이드 작성,
멀티모달의 정합성 유지 등 검증 전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문의는 가천대 컨소시엄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금주 내에 각 수행기관에 연락을 드려서 향후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정세린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수행사의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단 발표자분들 모두 연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연단으로 올라오시는 동안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 마이크를 들고 질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답변에 대해서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드리고요.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PMO 사업관리 교육에서 안내드린 CMS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PMO 박태원입니다. 윤태아 여사님께 질문하고 싶었는데 생략하고요. 재난안전 품질 검증에 대해서 재난안전 의료 분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는 TTA처럼 담당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의미정확성 담당자, 구문정확성 담당자 이렇게 구분돼 있던데 올해도 그럴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항목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과제별로 담당자들이 다 지정되어 있어서 해당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일정 보니까 10월 16일까지 최종 데이터 제출하게 돼 있던데 그게 공지가 나간 사항인가요? 오늘 처음 공지되는 건이고요. 저희 담당하는 구축 과제들이 한 개의 예외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다 1차에서 완료된 건이어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최종 데이터를 받아서 검수할 예정입니다. 그 NIA하고는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내용이 너무 충실해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PMO 민영찬입니다. 방금 질문하셨던데 같은 대 컨소시엄 쪽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먼데이닷컴 쓰시잖아요. 쓰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로 지금 쓰실 예정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보니까 그 기간 12월 30일 지나니까 안 보여가지고 네. 관리하는데 좀 애를 먹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검증 과제 처음 수행하는 거여서 그렇게 늦게까지 딜레이 될 걸 예상 못했고요. 이번에는 딜레이 되는 일정까지 다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행사 측에서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이 너무너무 잘 된 걸로 저희 이해하고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AI 허브 자료실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동영상 자료는 2주 후에 업로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바쁘신 일정 속에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수행사분들하고 교육 준비 발표해 주신 분들 담당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초거대 AI 데이터 통합 품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